그 대통령실은 되게 측근해서 대통령의 최고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면적인 하나 일색인 일방적인 그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에 그 기본적으로 뭐 새는 좌우의 날개까지 난다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이제 정파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본인에게 반대하는 견해를 내치는 인사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을까? 그 구성원들이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 뭐 늦었지만 또 새롭게 잘 구성되길 바랍니다. 아, 정말 이게 생떼, 미몽, 치졸, 비겁, 쫄보 이런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니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렇게 길을 쓰고 막고 사표를 내고 저항을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던 사람들이 정작 최성록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도 아니고 2명 임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친다고 보니까 이 윤석열 주변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얼마나 민심과 지금 유리돼 있는지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격분과 이익의 제공을 통해서 그 주변들이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 내에서도 의사결정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그 격분, 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더구나 헌재에서 이미 그 3명 다 임명이 맞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참 이게 박은정 검사가 이런 말씀 하시던데 아니 이미 검사들도 다 손절해가지고 아니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박세현 고검장이 이끄는 특수본이 김용현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수없이 윤석열이 지시해서 했다는 걸 다 적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생하게 적시를 다 해놓고 총을 쏘서라도 때려 부셔서 끌어내라. 이거는 명백한 이 형법상 내란죄에 헌법기관을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딱 해당이 되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 검사 출신의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뭐 권성동 뭐 나경원 이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론하는 게 나는 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은정 이제 그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이제 검찰의 조직과 그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검찰들은 권력의 향배에 대한 안테나 더듬이가 굉장히 발달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점에 있어서 또 과거와 같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조직의 그런 괴물을 탄생시킨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중립적인 분들도 완전히 민정당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그 당 대표를 세워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이대남 보수적인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을 외연을 확장해서 윤석열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맞습니다. 반성하면서 양도구육을 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고 몇 번 반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다 내치고 내부 충실자다 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면 내쳤는데 한동수 변호사님이 직접 이제 한 2년 반이 넘게 검찰총장 때 윤석열 씨와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런 행위가. 일단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검사 동일체라해서 최고 정점에서 가장 역대 검찰총장 중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 지휘권 문제도 그렇고 그 특수활동비도 정말 아주 많은 액수를 되게 자의적인 집행을 많이 했고 그 권한을 많이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찰권을 마침내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 뭐 일종의 엘리트 검사죠. 엘리트 수사관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처의 장모에 관한 대응 문건들을 리뷰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어떤 로펌처럼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하는 형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대권 후보로 나서기로 계획하에서 여러 가지 검찰권 어떤 표적 수사, 정치적인 수사들을 계속 이끌어 왔죠. 뭐 이런 측면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최고 권력인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이제 사유화하면서 이런 굉장히 오만과 극도의 교만의 상태, 이제 극에 달한 형태여서 이미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한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재개와 소환 조사 구속 기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최은수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3억의 시세 조정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고발인이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법사위에 답변하기를 그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검찰총장 배제는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심우정 총장과 지금 박세현 고검장은 현직 대통령조차도 내란죄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그 부인, 사실상 모든 사태의 원흉, 이번 비상계엄도 자기 부인의 범죄 행위를 지키려고 비상계엄 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관할에 있고 수사권 시비가 전혀 없는 김건희 지금 서울고검 계류 사건을 수사 제기 명령 내려서 빨리 소환 조사하고 출국 금지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걸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김건희 특검에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은 그 계엄령과 그 포고령 그 선포의 배경은 이제 김건희 특검 등 내지는 여러 가지 지지율 등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압박감들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이 속의 내면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초에 그만큼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약한 고리이죠. 피해자 김건희의 어떤 유혹과 충동질에 넘어갔다 하여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기존의 과거의 어떤 행동, 바로 직전에 김건희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만 쓰면 된다라고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의 사건을 번연히 무혐의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윤사단이 아니라고 이제 손을 젓는다고 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죄와 비위를 같이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끝까지 나가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나갔을 때 그 제 식구 감사위가 나오는 것은 그 이제 변호사로 나갔을 때 영업과 또 직결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보복들, 아주 그 외면, 그 왕따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범죄와 비위를 같이 공유한 측면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자유로운 검사들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네. 아유, 뭐 벌써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상 그 우원식 그 의장님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김정한 변호사님의 헌법 소원이 빨리 처리가 돼서